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강을 해치는 4가지 욕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자체는 욕심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죠. 더불어서 이 욕심 자체가 우리 몸에 무리를 일으키면 그 자체가 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 이런 욕심들을 버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고, 이 욕심이 꼭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의 또 당연한 삶의 자세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내려놓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욕심, 일욕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고, 중년 이후에 이런 일욕심 자체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또 사회적 환경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욕심이죠. 자, 사람을 많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얻고자 하고 사람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음식 욕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특성상 음식 욕심은 비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건강 욕심, 좀 아이러니컬하죠. 건강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박미수 박사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나친 건강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욕심이 건강을 해치는 과정에 대해서 표시를 해봤는데요. 체력이 자기가 해야 될 일보다 이렇게 수준이 높을 때는 거뜬하게 잘 수행해내고 몸에도 무리가 안 옵니다. 그런데 체력은 그대로인데 점점 일의 양을, 일의 욕심 때문에 많은 일을 해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많아지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 기억나시죠? 앞에 달려가는 친구를 무리하게 따라잡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오페이스라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이 떨어진 체력으로 온갖 질병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 욕심 때문에, 가로 때문에, 맞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친 적이 없는지,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두 번쯤은, 아니면 지금 아주 다반사로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자, 가로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가 100%가 있다면 20%는 반드시 휴식과 운동에 사용하십시오. 휴식과 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나머지 80%의 에너지로 일을 할 때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80% 정도 하더라도 충분하게 일을 퀄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가로 때문에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 보면 완벽주의 성격이 있거든요. 일을 100%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본인도 괴롭고 일 자체로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가 않아요. 일을 80%를 하면서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위임을 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일사천리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면 미루지 마십시오. 저도 최근에는 이거 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마감 시간이 지나서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그 자리에 처리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석 처리하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못할 일은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계속해서 맡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위임을 하시고 잘하는 사람한테 넘기는 것도 일의 지혜입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바쁘지 않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약속들을 최소화하고 잡은 약속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해서 미래에 남기지 마십시오. 일과표에 반드시 휴가 시간을 배정하시고, 피곤했을 때 쉬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미리미리 쉬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아무런 어떤 정보 매체에 노출되지 않고, 스마트폰이라든지 TV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이 많을수록 10분 일찍 퇴근하고, 몸이 피곤할수록 10분 더 주무십시오. 일하다가 10분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회사 정원을 거니며 보다 먼 것을 응시하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쁘지 않게 사는 것도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람 욕심이거든요. 타인지향 마음 구조,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에게 병을 키웁니다. 한국인은 관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 중심적이고 정서적이죠. 염치를 찾자, 눈치 봐야 된다, 체면, 이런 왕따, 외톨이, 외국에서 자기를 우선하는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이것은 불안이나 화병이나 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자학하고 계신 분들 병원에 많이 옵니다. 이거는 자기를 자학하는 거로입니다.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폭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로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들이 있게 되죠.
자, 사람 욕심을 버리려면 인간관계에서 결과보다는 가정을 중시하십시오. 최선을 다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돈을 주면 물건을 받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자기가 주더라도 그쪽에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할 말은 하셔야 됩니다.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과한 신중함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전달하는데 물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해야 되겠죠. 자, 담아두면 자신만 항폐해집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단 시원하게 말했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선택하고 말고는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들었으면 그것으로 다시 관계를 정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지만 앞으로 같이 가야 될 사람이면 한 번쯤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국면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칭찬을 해봐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소중한 것은 나입니다. 나를 우선으로 인간관계를 재구성하시고 상대방에게도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 관계의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자신감과 긍정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음식 욕심이죠. 고도한 음식 산업이 발전하고 미각을 부추기는 미디어, 방송 틀면 음식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음식 건강주의 이런 부분이 결합되면서 음식에 대한 욕심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화되면서 미각 중독, 머릿속에는 음식에 대한 중독 증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자신을 봐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틈엔가 미각 중독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각 중독을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막 어떤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 음식 자체가 과연 건강식인지 한 번쯤은 리플렉션이라고 그러죠. 재고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을인자 3번이면 입맛도 바뀝니다. 탐닉 음식, 어떤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으면 그 음식을 참을인자 3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무조건 나쁜 음식만 있는 게 아니죠. 탐닉 음식, 문제가 되는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굉장히 단짠 음식이나 그 건강한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소가 있으면 건강한 음식부터 먼저 먹고 또 그 음식도 먹고, 대부분 보면 그런 탐닉 음식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식사할 때 끝나고 나서는 입맛의 기억을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료수를 마시더라도 양치질로 치아와 혓바닥까지 닦아내고 심심할 때마다 물 한 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입맛을 소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중독 음식은 한번 피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한 5일은 정해놓고 피해보십시오. 그 대신에 채소를 2배로 늘린다든지. 그리고 최고의 입맛 치료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보면 음식 욕심, 미각 중독, 폭식, 가식 하시는 분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제자리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데, 운동을 조금만 하면 어떤 특정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자신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 욕심이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을 해야 되지만 지나친 건강 욕심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건강염려증이죠. 하루 종일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없는지, 자신의 정상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으면서 하루를 다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에 대한 생각은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으로 건강을 다 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영양제는 영양이 되는 게 아니고 독입니다. 본연의 식이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수면을 다 하고 나서 그걸 보조적으로 드시는 게 영양제 되는데, 영양제로 건강을 대신하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 자체로 운동을 또 과도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다 부상을 입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부상은 아니라도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피로물질이 쌓이고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볍고 즐겁게,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운동이 즐거운 하나의 자기의 놀이도구가 되게끔 하는 게 진정한 건강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애정은 가지되 가욕은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많이 드린 말씀이죠. 건강은 자신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삶의 밸런스를 지키는 중용에서 나옵니다. 우리 중용을 지키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